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9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2.3 내란 직후에 그 진상조사단을 이끌면서 많은 제보를 받고 그걸 사실상 내부적으로 점검,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특검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그 24년 7월이죠. 우리가 6월 정부가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 달에 10대 의혹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까지 다 특검에 양도를 다 했어요. 최소한 이거 수사돼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수사되고 나머지 한 8개 반 정도는 그냥 슬그머니 싹 지나가거나 무슨 동기에 딱 걸쳐놓거나 수식어 정도로 써먹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노상원 수첩이 글을 하고요. 그렇죠. 너무 2차 특검을 그냥 일반적인 특검 그냥 다루듯이. 이 물건 다 팔고 떨이 남은 거 이거 잔챙이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법안이. 그런데 지금이 딱 그래서 제가 새로 이제 발의를 다시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 10대 의혹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수사 대상을 일일이 다 못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수사 대상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도록 아예 딱딱 집어넣어 주는 거죠. 구체화해서 명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만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관이 7, 80만 붙어야 되는. 그렇죠. 그럼 인원 그렇죠. 인원을 늘려줘야 돼. 인원을. 2년 늘려줘야죠. 그리고 경찰 검사는 인력을 자꾸 축소하려고 공소유지 입장에서 그러는데. 다 털고 요거 콕콕 집어서 요거만 해. 나머지는 덮어. 그러니까요. 감당 못해.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성과 내야지.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수사관이 하이에나처럼 파고드는 뿌리를 파고들다 상황이 연결돼 있고. 그렇죠. 네. 12일 추미애 법사위는 안건 조정위를 열고 2차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안건 조정위를 끝내고 나온 김용민 간사와 박은정 의원 등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검보는 5명 그대로 가는데 특별수사관은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파견검사를 기존 원하는 30명인데 그 15명으로 줄였고 파견 공무원은 원한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파견검사를 줄이는 것이 특검 말을 검사들이 안 듣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저희가 강조했던 것처럼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했던 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수사 대상 중에는 검찰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검사의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항이나 하는 파견검사를 반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을 2배로 늘리면서 강력한 수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추미애와 김용민의 법사위에 거침없는 진격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참여했고 최근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에 소속되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게 발표되었으니 이제 말해도 되겠지요. 지금 나오나는 전문가나 개혁 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문위에 비교적 검찰의 우호적인 분들이 상당수 계신 건 맞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과도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아니고 이 안에 대해 자문위는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지난 금요일 저녁 갑자기 내용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받은 안이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지금 나온 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원래 검찰이 주장했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전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안은 그냥 검찰청 특수부를 별도청으로 분리해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은 처음 검찰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라는 주장과 연계된 것이고 결국 추진단이나 자문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계획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추진단이나 자문위는 말 그대로 이름만 이용당한 겁니다. 이제 검찰이 노리는 것은 정권 송치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것일 뿐
이 말은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해낸 검찰개혁이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였는데 그것마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지요.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이전으로 검찰개혁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는 중수청을 공수청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도 두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폭로는 결국 이번 정부안은 정상적인 법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검찰개혁법 정부의 입법 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 예고입니다.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빨간아재는 최근 공개된 민정수석의 의견이 나온 문건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의 검사 본색, 민정수석의 의견, 엄격한 이원화, 중수청의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포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 지위, 수사관의 보조기관화, 영장신청권 등 주요 수사 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인 역할만 수행, 경악할 노릇입니다. 정부 세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문장이 단 한 문장만 담겨도 개혁은커녕 퇴보하게 됩니다.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김앤장 출신으로 법조 카르텔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 봉욱 민정수석은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자, 빨간아재가 김앤장을 거론한 이유는 명백하지요. 지난 김영민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법조시장의 붕괴입니다. 즉 수십 년간 대형 로펌과 검찰, 법원의 카르텔로 구축되어 온 수백억 원이 오가는 이들의 비즈니스의 붕괴 말입니다. 김영민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대형 로펌들이 수사 대응팀을 꾸려 고액 수임료를 받는 비즈니스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기반하고 있다. 검찰 독점 권력이 퇴직 후 로펌으로 이어지는 정관특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가 로펌의 정관 예우 비즈니스를 타격하는 핵심이다. 민정수석으로 김앤장 출신의 봉욱을 발탁하자 개혁의 대상인 로펌 출신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러니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공수처법과 중수처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의원도 13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